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희 센터로 유입된 신고 건수들 중에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두 가지 내용을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M 영업과 관련된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TM에서 우선 영업과 관련된 전화가 들어왔고요. 그 영업 전화를 통해서 이분이 실제 가입을 한 게 SK인터넷, KT, LG 그리고 스카이라이프까지 인터넷과 TV의 상품 설치가 다 끝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비용이 월 2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떠나서 인터넷과 TV만 놓고 봤을 때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 SK 것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언급드렸던 KT, LG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요금만 납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 듣게 되면 확실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 역시도 상담을 진행할 때 소비자분께서 하시는 얘기를 계속 경청하면서 내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랄까요? 통신 범죄나 아니면 TM 영업에 있어서 어떤 사기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비자가 직접 이와 관련된 계약의 상품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소비자가 계약을 직접 진행을 했고 소비자가 이 요금까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다가 두 번째는 소비자가 이 계약과 관련돼서 지급되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뭐 상품권이나 현금 있죠? 이런 거를 다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위약금,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해지를 하고 새로운 것을 설치를 할 때 나가는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위약금도 지급을 받았다라 그래요. 자, 위약금을 지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있던 회선을 해지하게 되면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판매자가 지급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위약금을 지급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약하지 않은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었던 거죠. 위약금이 발생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위약금에 대해서 별도의 상품권까지 지급을 받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안 한 건 소비자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의 어떤 선택에 의한 것이지 판매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TM 영업에 어떤 무리수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분에게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 단체가, 우리 센터가 소비자분에게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현재 가입한 인터넷과 TV에 대한 상품들 그리고 요금들을 확인해서 일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설정되는 요금제나 상품을 낮추라는 안내였습니다. 실제 1기가짜리가 있죠. 그리고 TV도 프리미엄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100메가나 일반 보급형 그런 TV 상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월 15,000원 이상의 비용 차이는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요. 때문에 뭐 SK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납부를 하고 있는 세계 회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회선에 대한 이 비용만 조금 줄여도 당장에 체감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해서 안내를 드렸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 남아있는 계약 기간을 계산해서 내가 매월 납부를 하는 그 금액과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나온 그 값과 그리고 위약금으로 청구될 예상값을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실제 지금 단계에서는요, TM 영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계약을 진행을 한 경우라고는 해도 이거는 TM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나온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분께도 안내를 잘 해드렸고요. 이렇게 상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명의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의도용 참 고질적인 문제죠. 통신 시장에서 없어지지 않는 가장 익숙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담을 진행을 했었다는 거죠.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개인정보도 다 건네줬는데 최종적으로는 대출을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캔슬, 취소를 하고 나서 그냥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소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대출 상담을 진행했던 그곳에서 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을 했다. 그리고 그 명의도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4개의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개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찰로부터 최근에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연락이었냐면 실제 인터넷 전화 4개 회선 중에 2개 회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됐었다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실제 명의자인 A씨, 소비자지만 A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역시 명의 도용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자인 A씨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고 A씨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을 준 건데 내용은 뭐냐면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과 연루가 됐었다는 소식을 접했으니까요. 이분은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이 2개 회선에 대한 정지를 요청을 했죠. 다행히도 2건에 대해서는 정지를 잘 받아줬습니다. 근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서 받아주질 않은 거죠. 소비자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왜 나머지 2건도 정지를 해주지 않느냐. 이것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회선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고객센터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2개의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됐었다라는 사실까지는 인지가 된 상태죠. 하지만 나머지 2개 회선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줄 프로세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저희 센터에 연락을 준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중간에 보이스피싱이 들어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명의도용이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상담드린 내용은 명의도용이죠.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최초 개통됐던 4개 회선 전체가 명의도용을 당한 내용이었다 때문에 최근에 정지를 요청했던,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돼서 정지를 요청했던 거는 경찰을 통해서 확인된 2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급을 해야죠. 이것도 보이스피싱에 최근에 연루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역시도 명의도용이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2건 포함해서 총 4건 전부는 명의도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해서 이거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첫 번째는 한국통신진흥협회죠. 이곳에서 명의도용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런 설명을 디테일하게 고객센터에 남겨줘야지 그 이후에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실제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방, 그러니까 고객센터나 이런 상담을 진행해주는 곳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부터 10까지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희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10까지 소비자의 편에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실제 저희가 역할이 그거예요. 말씀도 몇 번 드렸지만 저희는 비영리단체죠. 영리 자체를 추구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물론이고 가장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통신상품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안내를 하나씩 해드립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민사고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판매자의 명확한 기망이 확인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놓고 사기를 친 거죠. 대놓고 사문서 위조를 했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어떤 목적으로 불편법을 사용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큰 문제가 있을 때만 도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도 연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지금은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고객센터 연락을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된다. 연세가 되게 많은 분이었어요. 90대 어르신이었는데 고객센터 담당자랑 통화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받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그 상황 자체가 워낙에 특수한 경우여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어떻게든 연락해서 실제 우리 소비자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통화를 원하시는데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도,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도 잘 모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다 해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분에게 연락을 주셔서 소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도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센터의 역할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통신 상품과 관련된 것들 궁금한 게 있다면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은 최근에 유입됐던 그 상담건들 중에서 2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